여러분, 애플이 진짜 파격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게 저축 계좌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 금리가 여러분 4.15%입니다. 이 4.15% 이러니까 뭐 우리 시장, 우리 예금 금리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이 뭐 주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예, 이게 미국 시장의 예금 금리하고 빗대어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금리입니다. 엄청난 금리. 어느 정도 금리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웰스파고 여기는 정기 예금 금리가 0.15%입니다. 예, US뱅크는 0.01%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01% 예금 금리가. 장난 아니죠. 예, 지금 0.01%인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 비하면 이게 지금 몇 배인가요? 몇 배? 41배인가요? 41배? 41배죠. 41배짜리를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애플 저축 계좌가 말입니다. 미국의 전체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0.37%입니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요, 예금에 대한 것보다는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별로 안 합니다. 이들은요,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투자 이익을 내서 은행의 마진을 키워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구조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애플 저축 계좌 4.1% 계좌를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파격적입니다. 평균보다도 10배가 더 많잖아요. 10배가. 예,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야, 애플이 미쳤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애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지금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저축 계좌까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 저축 계좌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이 넣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고금리 저축 계좌가 하나 나왔습니다. 성구매 후지불하는 단기 대출에 대한 어떤 계좌도 만들어졌고요. 신용카드, 애플카드가 있고요. 또 애플캐시, 예, 개인 간 송금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애플페이, 모바일 결제도 있습니다. 예, 애플 월렛, 디지털 지갑입니다. 지금 애플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점점 금융회사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연 4.5% 고금리가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최대 3%의 애플 캐시를 줍니다. 최대 3%.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 애플은요 뭔가 제조도 제조고 스마트폰 판매도 판매지만 이게 금융회사 내지는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보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고금리 저축계좌가 4.15에다가 예, 애플 카드를 쓸 때는 3% 캐시까지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최대 금액은 25만 달러입니다. 25만 달러가 3억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예,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죠. 한도 금액까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한도 금액까지만. 더 이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요. 금융시장의 일대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란보다는 파란이 더 가깝겠죠. 예, 금융시장의 파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4.15라는 그 금리 자체가 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뭐 말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요.
심지어 애플 카드까지 쓸 때는 지금 데일리 캐시까지 주니까 애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갈 거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플은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지요. 실제 말입니다. 애플은요 전체 매출액 대비 금융 서비스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19.8%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에 19.6%에서 0.2%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죠. 2012년에 8.2%에 비하면 애플은 벌써 금융회사로 점점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혁신이라는 거, 파격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금액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애플 서비스 부분의 순매출을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463억 달러였거든요. 2022년엔 781억 달러입니다. 그야말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애플에 대한 어떤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38.90%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의 비중이 40%를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요. 물론 저는 워렌 버핏의 책을 다 읽어보고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어떤 혁신이 결국 말입니다. 결국 매출을 늘리고 또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고 그것은 결국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워렌 버핏이 40% 가까운 비중을 애플에 투자할까? 그것은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까요? 애플 파격 통장에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예금금리가 4% 아래예요. 대부분의 예금금리는 기준금리가 3.5%인데 3.5%보다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금리가. 이게 관치금융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금리 자체는요. 우리가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애플 계좌가 만약에 터진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애플 계좌 들어갈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마 시장의 어떤 파격 굉장히 가져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저축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애플의 능력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곳이 아마 카카오뱅크가 유일할걸요. 대부분의 이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곳은 없어요. 카카오뱅크가 유일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그 외에는 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저렇게 과감한 혁신을 달성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혁신이 일어나면 또 가능하겠죠. 그러나 쉽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뭐 삼성 죽이기라고 이야기하는 뭐 보험회사법 있잖아요. 보험업 개정법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 미국은 뭔가 달라지고 있죠 또. 특히 애플은 파격적인 변신의 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파격이라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파멸을 부를 수도 있지만 잘하면 이게 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열쇠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